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먼 토끼로 유명했던 엠파스 사이트를 구축한 시스템 엔지니어였고요. 리눅스 개발자였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원이라는 회사의 기술이사로 있다가 벤처 거품 꺼진 다음에 글 쓰는 작가로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렌식을 했고요. 세월호 디지털 데이터 담당자였습니다. 그랬는데 끝은 별로 안 좋았고요. 벤처 1세대 시스템 엔지니어, 창작자, 유튜브까지 지금 유튜버로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데이터 센터 쪽도 알고 컨텐츠, 우리나라 네트워크, 통신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온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창작자의 나라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통신사 포털, 이런 콘텐츠 유통망이 창작자들을 우대하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통신사와 포털들이 창작자의 수익을 다 가져가가지고 이 콘텐츠 유통업자들은 수익잔치를 벌이는데 창작자들은 굶어 죽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쓴 책입니다. IT가 구한 세상은 제가 세월호 포렌식이라든지 국정원 조작이라든지 포털들의 전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쌓아왔던 그런 기록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톡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화재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2시 13분이에요. 지금까지 카카오톡이 전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IT 쪽 문제 생기고 해결하려고 엔지니어들이 출동하잖아요. 네트워크 전문가,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한 4시간이면 됩니다. 아니면은 오늘 한나절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4시간이라고 얘기하면은 한 곱하기 한 5 정도, 4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러면은 한 3, 4일, 한 일주일쯤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주일 만에 해결 가능하다. 그러면 한 2달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카카오톡이 아까 사고 났을 때 카카오톡 문제 해결을 전체 복구하는데 2시간 정도면 될 거다라고 담당자가 얘기했네요. 마케팅, 관리 쪽에서 시스템 관리 쪽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따구로 한 거냐, 언제 끝나냐 이러면 관리자들이 당황해가지고 한 2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7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새벽 2시인데 관리자들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불도 이제 겨우 꺼졌고 이제 들어가서 체크하는데 네트워크 망 다 끊어지고 서버는 탔고 스프링쿨러 터져가지고 물 다 젖었겠죠. 이런 상황인데 해결을 이틀 만에 해결해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될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메타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용자가 어떤 서버에 있고 그게 어떤 데이터가 언제까지 왔고 이런 거 되어 있는,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팻이라고 파일 할당 테이블, 차례와 같은 그런 페이지가 만약에 날아갔다 그러면은 카카오톡 문 닫아야 됩니다. 사용자 메타 정보가 날아가면은 우리 카카오톡의 회원 정보까지 날아가고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었겠지만 만약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카카오톡 문 닫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사용자 입장에서야 빨리 해가지고 서버 다시 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보통 일이 아닌지를 일단은 첫 번째,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클라우드 시대에 데이터 센터 불났다고 카톡 전체가 망가졌다, 불통됐다. 이거는 카카오톡 회사에 아무 개념이 없는 개발자, 관리자, 그 다음에 회사의 운영진, 싸그리다 그냥 대가리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뭐냐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핵전쟁이 나도 중앙 통제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에 군사망으로 만든 거예요. 이 아르파넷이라 그러는데요. 이 망의 목적이 뭐냐?
미국 전역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를 어떻게 맞더라도 미국 전체에 네트워크망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핵전쟁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본이 이중화죠. 이중화, 삼중화.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도 괜찮고, 서버가 불에 타도 괜찮고, 네트워크가 망가져도 괜찮고,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돼도 괜찮고, 인터넷이 끊겨도 괜찮고, 데이터 센터 전체가 날아가고, 핵 날아와가지고, 네트워크 다 끊기고, 미국의 반 정도가 날아갔다. 그래도 네트워크는 살아있어야 되고, 미국의 군사망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이중화가 필수죠. 이중화. 그러니까 SPOF라 그럽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펠리어. 어떤 병목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이중화, 삼중화, 다중화, 또 탈중앙 집중, 분산 이런 게 인터넷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터넷 하는 업체도 아니고 인터넷 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 세계의 이 해적 광 케이블 망이에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화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망이 끊겼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겠다고 유튜브가 미국에 서버가 한 대가 있다고 합시다. 여태까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미국 유튜브에 접속을 했는데 이게 왕창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의 특성상 여기서 중국으로 갔다가 뭐 태국, 인도 이쪽으로 갔다가 이란으로 가가지고 뭐 터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망으로 가서 뭐 구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다발이 다 끊겼다. 그래도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 유럽 쪽에 핵무기를 날렸다. 그래도 전 세계 인터넷망은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논리적인 구조를 물리적인 구조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부터 이중화를 시키죠. 하드디스크. 레이드라 그럽니다. 하드디스크 한 대, 두 대, N 대가 고장이 나도 컴퓨터 데이터는 살아있어요. 레이드 1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하드디스크 두 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동시에 두 군데 씁니다. 데이터 하드디스크 하나가 고장이 나도 데이터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 빼버리고 새 거 끼워가지고 실시간으로 쓰면서 복구를 해요. 그게 레이드 1이고요. 레이드 6 이렇게 되면은 하드디스크 한 6개, 7개가 같이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나도 괜찮아요. 두 개 빼버리고 새 거 넣으면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그게 레이드라고 하는 거로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 에러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전원도 두 군데서 들어와요. 다른 발전소에서 각각 다른 발전소에서 선이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서버 하나의 파워에 양쪽으로 꼽힙니다. 서버는 이 전원 공급 장치 파워가 두 개가 붙어 있고요. 한 개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전원도 이중화잖아요. 그 다음 네트워크도 이중화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안에 있는 뭐 전원 이런 거 그렇더라도 서버가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을 해요. 서버도 똑같은 놈을 두 개를 둬. 그래서 네이버닷컴이라고 치면은 네이버닷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 웹 서버가 네이버닷컴 서버가 수천 대가 있습니다. 동시에 쫙 분산돼 가지고 네이버닷컴의 웹 서버 반이 날아가도 괜찮아요. 나머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뒤에 뭐 DB 서버부터 싸그리 컴퓨터가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잖아요. 핵무기 공격을 받았어. 그래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로드 밸런싱을 하죠.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핵무기 공격 받아도 부산에 게 그냥 도는 거예요. 네이버닷컴은 부산에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전기도 이중화하지만 두 개 다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하실에 발전기가 돌아요. 발전기가 돌기 전에 컴퓨터에 전부 다 UPS라 그래가지고 배터리로 되어 있는 백업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쪽으로 두 개 들어와가지고 그게 끊겼어. 그러면은 UPS라고 하는 게 돌아가지고 전원을 공급하고 바로 발전기가 돌아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웬만해서는 서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오늘같이 이제 불이 났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드 밸런싱으로 해가지고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이중화해야 돼요. 데이터가 양쪽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한쪽이 날아가도 괜찮게.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위치해요. 구글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공격을 받거나 아시아 전체가 공격을 받거나 미국 전체가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유럽과 미국 전체가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모든 데이터는 이중화, 삼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는 계속된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그 데이터들, 지메일에 있는 데이터,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도 이중화, 삼중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메타데이터까지 이중화, 삼중화, N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날아가면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은 구글 서비스, 페이스북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애플 서비스는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자, 근데 왜 한국의 카카오톡은 이 꼬라지냐? 한국의 카카오톡은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그냥 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에 새를 살고 있어요. 카카오톡이든 네이버 같으면은 그 정도 큰 업체면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2개, 3개 만들어가지고 이중화, 삼중화 시키고 자발적으로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통신사가 허락을 안 합니다. 포털이 최초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네이버가 춘천에 각 데이터 센터라고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지었다가 통신사 쪽에서 아니 우리가 지어놓은 좋은 데이터 센터를 왜 외면하고 니네들이 직접 짓냐 이래가지고 각 데이터 센터에 통신사 LGU+, KT, SK 브로드밴드 이런 쪽 연결을 안 해줬어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서버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트워크가 연결돼야지 뭘 하지. 근데 통신사들이 포털이 데이터 센터 독립한다고 그거를 막으려고 네이버의 각 데이터 센터를 시범 케이스로 조졌어요. 그래가지고 최근까지도 데이터 센터가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제 좀 해보겠다고 세종에다가 하나 더 짓는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에 이렇게 세운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미국의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는 회사가 조금만 크면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이중화, 삼중화가 한다 그랬죠.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인터넷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네트워크 스위치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선만 연결하면은 사방팔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구글이 선을 끌고 가가지고 미국의 그 LA 쪽에 있는 인터넷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 물리망에 연결만 시키면은 그 다음은 전 세계를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다가 이 통신사 허락을 안 받고 포털이 직접 연결할 수가 없어. 네이버에 각 데이터 센터를 지어 놓으니까 통신사가 단합을 해가지고 연결을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 했느냐? 할 수 없이 가계위 통신사 조그만 통신사한테 어렵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오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저장소로 썼어요. 제가 이 택을 쓸 때까지 그 상황이었어요. 이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 창작자가 우대받는 통신사 문제와 포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쓴 제가 네이버 각 데이터 센터 투어까지 가가지고 센터장한테까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연결을 안 시켜줬다 그러더라고요. 5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사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지어보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인터넷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자기들이 선을 끌고 와가지고 인터넷망에 연결시키면은 그 다음은 자유자재로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중간에 있는 통신사들이 데이터 센터 자기들이 지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업체들이 나가는 거를 반기지도 않을 뿐더러 포털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징벌적으로 선도 연결 안 해주고 괴롭혔다. 그래서 1위 네이버가 당하는 걸 보고는 2위 다음 카카오도 엄두를 못 내고 이제 저렇게 짓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본 중에 기본 원칙도 안 지키고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2018년에 KT 통신사에 화재가 나가지고 네트워크가 다 끊기고 마비가 되고 자 통신사도 망을 이중화를 안 하고 있어요. 포털들도 망을 이중화를 안 하고 있어. 이건 인터넷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트라넷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인터넷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중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이버가 각 데이터 센터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통신사라도 연결만 시키면 돼요. KT든 SKB든 LG요플이든 한 군데만 연결시키면은 KT 사용자가 네이버를 쓰겠다고 하면은 KT하고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더라도 사용자가 KT로 들어가서 KT에서 LG U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LG U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네이버 각 데이터 센터가 LG U 플하고만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그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KT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네이버 접속이 느려져요. LG U 플러스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네이버 각 데이터 센터에는 결국은 KT, LG U 플러스, SKB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통신사를 3개를 쓰니까 3개가 속도가 다 같이 빨라야 되니까 직접 연결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 업체가 담합을 해가 연결 안 시켜줬어요. 그게 가능한 나라다. 만약에 한 군데만 연결되면 나머지들은 다 여기서 받아가면서 돌아가야 되니까 나머지들은 결국은 연결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담합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본 논리를 망각하고 이따오 망구성을 하고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통신사의 불나도 마비가 돼버리고 데이터 센터의 불나도 카카오가 마비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카카오 자체가 미친놈들이에요. 이거는 인터넷 회사가 아니야. 이거는 쓰레기. 하드디스크부터 전기, 인터넷 서버, 인터넷 선, 데이터 센터까지 2중화, 3중화가 돼가지고 한국 서울에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성남이 초토화가 됐다. 그래도 카카오는 돌아야 돼요. 1차적으로 카카오 이놈들이 미친놈들이고 지금 카카오가 들어있는 데이터 센터가 불났다 그러니까 네이버 서비스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티스토리도 안 됩니다. 진짜 모든 게 다 스톱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티스토리 쓰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 거잖아요. 이거 안 되고 있잖아. 카카오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 아니에요. 인트라넷 강국. 어디 한 군데 문제 생기면 다 작살나는 이런 쓰레기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1차적으로는 카카오 포털의 문제고 1차적인 책임이고 시스템 관리자부터 그 회사의 IT 엔지니어들 전부 대가리 쳐 박아야 되는 일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통신사들이 인터넷 업체 데이터 센터 자율권을 틀어지고 괴롭혀왔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생각조차 못하고 억지로 지었던 우리나라 1등 인터넷 업체 네이버가 통신사한테 시범 케이스로 그냥 작살이 나가지고 나머지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독립이고 2중하고 3중하고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나라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다 망 사용료와 연관되어 있고요. 인터넷 망 중립성. 인터넷 망 중립성이란 뭐냐? 복잡한 얘기할 거 없어요. 통신사는 포털들한테 망 사용 내라 어쩌라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돈은 사용자들한테 받고 인터넷 데이터에 대해 중립적으로 뭘 가리고 뭐 어떤 거는 보내주고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말고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사용자한테 전달시키고 이게 망중립성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제대로 구현이 돼가지고 미국의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망중립성 위반하려고 시도하자마자 미국의 통신사들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 통신사처럼 망 사용료 더 내라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지금 바이든 들어와가지고 다시 원위치 됐어요. 미국은 이 각 주별로 개길 수 있어가지고 트럼프 이 중앙정부의 망중립성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각각의 주들이 그거 우리는 못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망중립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코리아는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망중립성을 위반하고 상호 접속 고시라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보낸 쪽에서 돈을 내게 만드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 업체 다 죽여버리고 데이터 센터 하나 자율적으로 못 만들게 만든 다음에 인터넷도 아닌 인트라넷 꼬라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하나 불만 나면은 우리나라 인터넷 전체가 망가지는 이런 꼬라지를 누가 만들었냐? 통신사가 만들었다. 문제가 없으면은 뭐 빠르고 잘 돌아가지만
한 군데만 문제가 생기면은 완전히 망가지는 이놈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을 하면은 카카오톡 시스템 개발자 관리자들 이 새끼들 대가리 쳐 박아야 되고요. 이런 사태를 만들어 온 통신사들 전부 다 홀딱 벗겨가지고 바닷물에 다 빠뜨려 버려야 되고요. 이거를 모르고 지금 국회에서 망사용요법 만든다고 지랄 연병하고 있는 정치인 놈의 새끼들 모가지 다 걸어가지고 저기 동해바다에 다 빠뜨려 다 죽여야 돼.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화제는 대한민국이 쓰레기 국가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